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이다. 나는 정말 못돼 먹은 장난꾸러기였고 가장 친했던 키요시 군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리는 항상 심한 장난을 쳐서 혼나는 게 하루 일과였다. 어느 여름날 키요시 군은 우리 집에 찾아왔다. 그날도 집에서 부모님께 너무 심한 장난을 쳐서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이었다. 그런 키요시 군은 나와 어딘가로 몰래 모험을 가지 않겠냐고 제안했고, 나도 방학이라서 심심했던 터였기에 별 생각 없이 키요시 군을 따라 나섰다. 어린 나이에 내겐 모험이라는 단어는 너무 설렜으니까. 우리는 각자 배낭을 챙겨서 냉장고에서 꺼낸 주스와 과자, 만화책 같은 것들을 가득 채워 넣었다. 어린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고, 부모님께는 키요시 군을 배웅한다는 핑계를 댄 뒤에 몰래 배낭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다. 아마 시간은 저녁 8시쯤 되었었던 것 같다. 우리는 일단 마을 주변에 있는 공터에 도착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렸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됐다. 키요시, 이제 우리 뭐해? 나와 키요시 군은 몇 가지 아이디어를 교환했다. 그래봤자 몇 개 되진 않았다. 우리는 결국 근처의 밭에 있는 한 오두막집에서 밤을 보내기로 합의했다. 가끔씩 농사를 짓다가 쉬는 어른들이 햇볕을 피해서 낮잠을 자는 곳이라서 비어있는 게 확실했다. 우리가 살던 곳은 나가노현의 작은 마을이었고, 마을을 나서면 온통 논밭밖에 보이지 않았다. 밭에는 농기구며 집더미 같은 것들이 굴러다니고 있었고, 우리는 그 밭 근처에 있는 오두막에 자리를 잡았다. 우리 마음대로 비밀 기지를 정한 것이다. 우리는 손전등으로 오두막집 안을 둘러봤다. 뭔가 재밌는 것이 있을까 했지만 안에는 쟁기와 집더미 같은 것들만 굴러다니고 있었다. 집더미를 모아서 침대 대신 쓸 수 있다는 것 외에는 별로 쓸만한 게 없었다. 우리는 손전등빛 하나에 의지해서 과자를 먹고 주스를 마시며 만화책을 보면서 놀았다. 우리는 뭔가 알 수 없는 해방감 같은 것에 취해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나와 키요시 군은 얼른 손전등을 껐다. 아마도 우리 중에 한 명의 부모님이나 밭 주인이 우리를 찾으러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손전등 불을 끈 채로 집더미 안에 파고들어서 몸을 숨기려고 했다. 그리고 숨소리가 들킬까봐 조심하면서 침을 꿀꺽 삼켰다. 이상한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뭔가 자갈밭 위에서 물건을 끄는 소리처럼 들렸다.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우리가 숨어있는 오두막 주변을 빙빙 돌고 있다는 건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난 목소리를 최대한 죽인 상태로 키요시 군에게 말했다. 키요시,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키요시 군은 조심스럽게 내가 확인해보고 올게 라고 말했다. 키요시 군은 나보다는 훨씬 겁을 덜 먹은 것 같았다. 키요시 군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작은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나도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슬쩍 키요시 군의 등 뒤에서 창문 밖을 쳐다봤다가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달빛에 비친 모습은 밭 한가운데에 있는 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다. 할아버지는 등이 굽어있는 모습이었고 너무 말라서 뼈와 가죽밖에는 없는 것처럼 보였다. 머리카락은 길고
지저분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키요시군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나 역시도 이게 무슨 일인지 알 길이 없었다. 다시 밖을 내다보니 그 할아버지는 천으로 된 보자기 같은 걸 땅에 끌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보자기의 끝은 밧줄로 묶여 있었고 할아버지는 그 밧줄 한쪽을 손에 쥐고 있었다. 우리가 들었던 이상한 소리는 저 보자기가 땅에 끌리는 소리였던 것 같다. 혹시 저 할아버지 마귀 같은 게 아닐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키요시군도 이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게 느껴졌다. 우리는 천천히 창문 밑으로 고개를 내렸고 집더미 속에 몸을 숨기려고 했다. 그때 키요시군이 벽에 기대어져 있던 삽을 건드리고 말았다. 시끄러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맹세코 내가 살면서 들어본 소리 중에 가장 큰 소리처럼 느껴졌다. 나는 깜짝 놀라서 얼른 창밖을 내다봤다. 그 할아버지가 오두막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나는 얼른 키요시군을 잡아 끌어서 집더미 속으로 함께 몸을 숨겼다. 끼익 하고 오두막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난 비명을 지를까봐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다. 여기 누가 있는 거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였다. 해치지 않을 테니까 얼른 나와. 난 집더미에 몸을 숨긴 채 슬쩍 틈을 만들고 밖을 내다봤다. 그 할아버지는 여전히 보자기를 끌고 있는 상태였는데 달빛에 비친 그 보자기는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보자기 안에 살아있는 동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때 보자기 안에서 뭔가가 튀어나왔다. 간신히 비명을 지르지 않고 참았는데 내가 제대로 본 건지 눈을 의심해야 했다. 분명히 거기서 튀어나온 건 사람의 손이었다. 들어가 빨리. 할아버지는 보자기를 발로 찼다. 그리고 손을 다시 보자기 안에 집어넣었다. 나는 분명히 이 오두막집에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키요시군도 보나마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다. 여긴가? 할아버지는 바닥에서 쟁기를 하나 집어들고 우리가 숨어있는 집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도망칠 틈도 없었다. 할아버지는 이제 신경질적으로 집더미를 쿡쿡 찔러대고 있었다. 나는 이미 숨을 최대한 죽이고 울음을 터뜨린 상태였다. 집더미가 조금만 작았다면 곧바로 우리가 있는 곳을 들켰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키요시군의 손을 꼭 잡은 채 할아버지가 찌르는 반대쪽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점점 우리와 가까워지고 있었다. 키요시군도 울고 있는 게 느껴졌다. 엄청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았다. 아무것도 아닌가 보네. 할아버지의 목소리와 함께 쟁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보자기를 끌고 가는 소리도 함께 들렸다. 나와 키요시군은 한참 동안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좋게 30분은 지난 것 같았다. 이제 완전히 간 거지? 키요시군이 속삭였다. 그런 것 같아. 난 대답했지만 차마 그 집더미 밖으로 나올 용기는 들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서로 땀에 젖은 손을 놓지 못할 뿐이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다. 등 뒤쪽의 벽에 지름 5cm 정도의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다. 나는 밖을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에 구멍에 눈을 갖다 댔다. 그때 아주 먹음직스러운 남자애였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고개를 뒤로 젖힐 틈도 없이 구멍을 뚫고 나온 손에 머리를 잡히고 말았다. 그 할아버지는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겼고 난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난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할아버지의 깡마른 손에서는 비릿한 피냄새가 났다. 내가 정신을 차린 곳은 응급실이었다. 키요시 군도 함께 병원에 실려왔다고 했다. 나중에 들어보니 우리가 집에 오지 않아 걱정한 부모님들이 경찰을 동원해서 우릴 찾아냈다고 한다. 결국 그들은 수색 끝에 오두막 집안에 숨어있던 우리를 발견했다. 부모님은 크게 화가 난 것 같았지만 우리가 무사하게 돌아왔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셨다. 난 부모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님과 키요시 군의 부모님은 우리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저 우리가 혼나기 싫어서 입을 맞춰 거짓말을 한다거나 꿈을 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 왼쪽 이마에는 아직 그 할아버지가 내 머리를 잡았을 때 났던 흉터가 남아있다.